보셨어요? 네. 아, 영화도 영화인데 괜찮아 마을에 어떻게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영화의 안도 궁금하지만 밖도 궁금한 영화고 그래서 오늘 이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훨씬 또 다른 영화보다는 더 흥미로운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연출하신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어요. 괜찮아 마을의 이장님과 주민분도 오실 테니까 나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최대한 관객과 가까이 가는 각자 네 오늘 이렇게 전주 국제영화제 이렇게 그 한국경제 20주년 초청작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감독님 먼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20살 때부터 빠짐없이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여를 하면서 다른 분들의 작품을 보면서 되게 작도 많이 받고 되게 질투도 많이 얻으면서 꼭 친구들한테 전주국제영화제 영화 한번 보는 게 진짜 내 소원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진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네요. 여기 자리에 있는 너무 소중한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 공유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수 아니 보통 이제 프랜카드는 굉장히 탑스타가 왔을 때 아이돌들이 왔었는데 전주국제영화제 이렇게 프랜카드 많이 오는 거 처음이에요. 피디님 네. 일단 제가 원래 평소에 이제 뭐 송미 감독님이나 이제 괜찮은 말 친구들이 저한테 차가운 심장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아 차가운 심장. 네, 네. 제가 평소에 되게 뭐 내결아니다. 네. 오늘 저체온증이다. 열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직접 이제 와서 오늘 첫 상영 날이었으니까 직접 와서 또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약간 마음이 좀 몽글몽글하고. 네, 근데 되게 기분 좋은 그런 떨림이 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다들. 네. 네. 이장님 네. 이장님이라고 이제 찍혀 있어서 여기 계속 나오는 동우입니다. 네. 네. 괜찮아 마을 만들고 있었고요. 일기가 끝나는 순간에도 저는 울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비로소 일기가 끝난 것 같고 괜찮아 마을이 끝난 것 같고 오늘 못 울었던 걸 다 울어버렸네요. 네. 머릿속이 하납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눈동자에 지금 옆에서 보는데 눈물이 아직도 고여 있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왜 우셨는지 조금 이따 좀 들어볼게요. 네, 마이크를 또 드릴까요? 네. 네, 뭐 저는 사실 저는 이 자리가 조금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들었는데 네, 지금 라인이 너무 그 자리가 아니세요. 조금 앞으로 나오시고 아 네네네 딱 그 자리. 네. 네네 그렇죠. 네. 처음 봤어요 저는. 영화를. 예, 영화를 처음 봤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잘 봤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지를 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고 왜 나를 보고 잘 봤다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얘기해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잘 나온 것 같네요. 많이 봐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네, 맞습니다. 잘나네요 하는 말투가 거의 평론가 평가 같은. 나는 영화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고 감독님이 직접 화자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왜 이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간간히 작품 속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처음에 어떻게 이분들과 좀 인연을 맺게 됐고 그리고 또 이걸 영화로까지 만들어야겠다, 다큐멘터리로 많은 사람들이랑 공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먼저 이제 기획 의도를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이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인 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는 영상 프리랜서로 활동을 많이 하다가 뭐라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괜찮아할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내 신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내 일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뭔가 계속 의문이 들었던 거죠. 제 삶에도 난 어딘가 괜찮지 않은 사람인가? 뭔가 나는 한국의 뭔가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난 진짜 괜찮지 않은 사람이구나. 영상을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동우 씨랑 명호 씨 이장 두 분께서 괜찮아마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다고 해보자고 했는데 한 3-4번 거절했죠. 그 괜찮아라는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안 괜찮은데. 네네 이사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언젠가 나도 꿈꿨었는데 좌절하는 경험을 많이 겪게 되면서 그런 세상은 없어 이 사람들아 다큐멘터리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고사를 하고 나서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저를 찾아주지 않을 때 동우 씨랑 명호 씨께서 송미 씨 다큐멘터리 한 번 더 해보실래요? 제안을 해주셨을 때 그래 이거 하고 그냥 그만두자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솔직히 처음에 임했었고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어딘가에는 받아들여지는 마을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지 하면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런 어려운 것들은 잘 모르고 제가 괜찮지 않았기 때문에 제 해답을 구하고 싶었어요. 네. 좀 듣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어떤 다큐멘터리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의 다큐멘터리는 감독이 다큐멘터리 대상한테 이걸 좀 꼭 찍고 싶습니다. 제가 찍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설득을 거쳐서 카메라가 다가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동호 씨와 명호 씨는 세상에 많은 감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송미 감독님께 그렇게 삼고초려를 하면서 꼭 담아주세요라고 하셨는지. 네. 당시에 이제 저희가 영화는 잘 모르고 사실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네. 김송미 감독이 만들고 있는 낯설게 하기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체코에서의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모놀로그식으로 이렇게 매화 담아가는 이야기였는데 그 결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있었죠.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가 항상 하는 일들이 좀 기획이 좀 뭐랄까? 남들이 보기에는 돈 안 되고 쓸데없는 일 같은 일들을 저희가 매번 하는 게 너무 이 그림들이 아까운 거예요. 저희가 남는 건 없는데 돈이 남는 건 아닌데 지나가 버린 그런 그림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를 영화로 담으면 좋겠다. 영화로 담아서 영화제에 한번 출품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이 영화를 누가 담아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김송미 감독이 떠올랐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알면서 없었던 사이에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김송미 감독에게 영화를 맡기면 영화를 찍어달라고 하면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우리 그 괜찮아 마을 전에 이제 공장에서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 여행 같은 거 좀 담아달라고 이렇게 좀 한번 부탁을 하고 또 한 번 부탁을 하고 그러다가 영화 한번 해볼래요? 네, 이렇게 이제 차차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아까 명호 씨가 이렇게 영화를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게 의뢰인이셔서 그런 거네요. 그죠? 영화를 의뢰를 하셨어요. 상차원님이고, 네, 상차원님은 이제 참가자 요리사였고요. 네. 평가를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었던. 네, 언제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매일 눈을 뜨고 있습니다. 네, 괜찮아 마을 사실 이제 원래 이렇게 원래 다가가서 하면은 사실 굉장히 카메라가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애초에 좀 열린 마음으로 있어서 좀 근접하기는 쉬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큐멘터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던 과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쭉 찍으시면서 제일 좀 주안점을 두고 다가갔던 것 그리고 어떻게 좀 톤을 잡아 나가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송 감독님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뭐 제가 뭐 지금 프로듀서로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사실 계속 같이 살면서 이제 작업을 했었던 거니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막 다가가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저는 거기 내려갈 때도 사실 저는 굉장히 괜찮은 상태였고, 네. 저는 안 괜찮아서 내려간 게 아니었거든요. 괜찮아서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잘 선택을 해서 내려간 상태였고, 이 친구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다양성을 좀 인정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면모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그것들을 좀 아까 영화에서도 나오는 장면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인정을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존중을 하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나 행동들에 대해서 색안경 끼지 않고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저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촬영 스텝이라기보다는 카메라 들고 있어도 되게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제 카메라 막 뺏어서 찍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경험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밀착해서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네, 이제 청문을 하자면은 저희가 시작부터 동등한 입장에서 촬영을 하자. 우리가 뭔가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촬영을 하면 절대 안 될 것이다 하면서 저희가 사실 저희도 면접을 봤어요. 괜찮아 마을 면접. 네네네. 그러면서 면접도 같이 보고 같이 밥도 해 먹고 같이 살고, 그래서 스태프들이 정말 힘들었죠. 촬영도 해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고 빨리 친해져야 되고 하니까, 근데 덕분에 그런 고생 덕분에 어떠한 장면들이 캐치가 된 것 같아서. 네. 얼마나 많이 찍으셨어요? 진짜 분량이 정말 많이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지금 옥석을 가리셔서 편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영화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좀 약간 아쉽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도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있다면. 사실 저는 조금 더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을 상담의 마무리로 짓느냐에 대해서 편집을 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리오라는 친구가 사진 작가인데 그 친구가 하는 사진 작업의 것들이 죽은 자살한 사람의 그 자살한 그 장소를 촬영을 해서 전시를 하는 그냥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리오가.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샤이니 종현 얘기를 하더라고요. 샤이니 종현의 굉장한 팬인데 그 라디오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감성충이다, 쟤 정말 이상한 애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리오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하고 마지막에 후선이라는 친구가 마무리로 친구들한테 선물을 하려고 기타 연주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타 연주가 또 하필이면은 샤이니 종현이 작사한 이 아이의 한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너무너무 넣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넣고, 그게 1차본으로 최종으로 했을 때 주변의 반응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역시 너희 감성충이다. 그래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조금 바꿨는데 그 두 장면이 좀 아쉽네요. 네, 많이. 네, 같이 좀 카메라에 노출되시면서도 또 이런 느낌들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네, 뭐라 어떻게 질문이 뭐였죠? 네, 같이 촬영하시면서 또 내 모습이 이 모습이 더 멋있었는데 혹시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 같고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서 아쉽다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사실 그 괜찮아 마을을 하면서 아까도 나왔지만 14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개인적인 바램이었다면 그냥 진짜 촬영 스텝이 정말 뛰어다니면서 거의 모든 프로젝트를 다 하나씩 다 봤었고 다 하나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찍었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런 좀 다양한 친구들의 모습이 좀 더 많이 잡혀 있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네, 아니 30명의 사실은 마을 입주민이라고 해야 되겠죠. 입주민이 있었는데 지금 감독님, PD님, 스태프분들도 거기에 카운트를 더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책임지신 분으로서 사실 처음에 이제 이름은 괜찮아 이거 너무 좀 약간 다가가기 힘들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힘, 파워 지금 이제 그 대안적인 마을이라고 해야겠죠. 그건 어떤 거라고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생각하셨는지. 일단 아까 전 질문하고 좀 이어서 좀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영화니까 영화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 있고 현실에서 저희가 만들어야 될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영화에서는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이면에서 저희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돈이었어요. 돈. 네. 어떻게 보면 그 돈이라는 거는 사실 이걸 만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여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냥 좋은 사람들 뭐 밥을 해먹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그 밥을 해먹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괜찮아 마을이 제안하는 대안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저희도 이걸 하면서 알았어요. 저희는 굉장히 처음에는 이상적인 접근으로 좋은 시간과 좋은 뭐 이런 것들을 기회를 제공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와 있을 때 하다못해 아까 봤던 그 뭐 화려한 그 사물놀이 그 시간도 처음에는 저희에게 문화재청이나 목포시에서 들어왔을 때 좋은 일이니까 청년들이 즐겁게 해달라라고 들어왔었죠. 처음에 거절했어요. 네, 청년들이 왜 해야 되죠? 네, 우리가 좋은 일을 왜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돈을 주세요. 네, 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존 사회에서는 조금 불순할 수도 있고 좀 잘못된 청년들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돈이 필요해요. 이 친구들이 먹고 사는 데는. 그래서 돈을 받아서 그 친구들에게 이틀치의 일당을 지급하고 공연을 하게 했어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돈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 그 청년들이 사물놀이를 하면서 변화가 생겼던 거죠. 저는 먼저 돈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돈도 벌고 그거는 사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랬고요. 또 청년들에게 중간에 기획 변화도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도 막 얘기하다가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해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내려놨던 거예요. 제 욕심은 이 청년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붕어빵도 팔고 해서 이렇게 막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괜찮은 마을에서 먹고 살 수 있는데 라고 했었는데 조금은 포기한 부분이었는데 포기했지만 하지만 그들이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괜찮아 마을이 사회에 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이 목포라는 지역 사회에 모여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서울에서보다 5분의 1의 돈으로 먹고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같이 더 서울에서보다 더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저희 괜찮아 마을이 앞으로 지향하고 여기서 청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 괜찮네요. 진짜 수익 모델을 착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청년들한테는 너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일단 돈은 접어두고 열정으로 해. 이게 사실은 지금 기성세대랑 가장 이제 간극이 벌어지는 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그 어떤 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장님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표면적인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이렇게 명상의 시간이나 힐링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자신들의 마음을 결국 다 털어놓게 되는 그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알맹이는 이런 게 아닐까라고 다가왔거든요. 보통은 좀 하기 힘든 경험이기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카메라에 담으시면서 감독님의 변화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처음에 하셨던 질문과 마지막에 영화를 끝맺으면서 어떤 또 답안을 얻으셨는지. 맨 처음에는 저도 뭐 결과를 예측하면서 촬영을 하진 않았지만 예상되는 감독으로서 예상되는 그냥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 마을에 사람들이 입주를 하고 목포니까 자전거를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논밭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그래서 여유 있게 이렇게 바닷가에서 명상을 하고 뭔가 괜찮은 마을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비로소 괜찮지 않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런 약간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정답의 괜찮음은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이미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 답을 얻기까지 너무 많은 과정이 필요. 안 괜찮은 과정이. 네, 안 괜찮은 과정이 필요했는데 결국에 변화했던 건 결국에 우리는 그런 것들 하지 않아도 근데 그거를 납득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PD의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공동 연출이라고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인정하십니까? 강요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송미 감독이 저한테 같이 하자고 이제 연락을 했을 때에도 그냥 기본 전제였어요. 연출적인 부분에 내가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자, 전제였고 같이 할 수 있고 그 재미를 내가 느낄 수 있으면 저 진짜 순전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PD 역할을 맡은 거긴 하지만 좀 더 주체적으로 이 작업 과정을 조금 즐길 수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카메라 밖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었고 어떻게 구성을 하셨어요, 스태프분들은? 저희 스텝 굉장히 소수였어요. 4명. 4명. 네, 딱 4명 있었고 이제 저쪽에 있는 승길 감독님이랑 이제 민준 감독님이라고 이제 넷이서 찍었습니다. 카메라 몇 대로 찍으신 거죠? 저희 4대로 찍었고요. 저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희 중에 연극 영화과 막 이렇게 그런 걸 네. 전공한 건 저밖에 없지만 그리고 저는 졸업하고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4명 다 어떻게 보면은 뻔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홍보 영상을 만드는 생계형 영상가 4명이 뭉쳐서 구성했는데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찍을까 할 때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냥 그런 인터뷰 영상, 스케치 영상 2시간짜리 만들면 되지 않아? 하던 대로 하자. 해보자.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저희 스스로의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전주국제영화제, 네, 한국 경쟁까지 이렇게 오시게 됐네요. 명호 씨는 이제 지금 상천씨. 상천씨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름을 네, 지금 어떤 지금 대안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대안적인 삶은 사실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괜찮아 마을 이전의 삶을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괜찮아 마을에서는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도 내가 그 안에서 살았고 즐거웠구나 를 확인을 했던 시간이었고요. 그냥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안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전주에서는 어쨌든 굉장한 네, 스타가 되어서 네, 전주 영화제를 즐기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에 나온 이제 다른 많은 분들처럼 감독님 비롯해서 스태프들도 괜찮아 마을의 어떤 구성원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를 관객분들한테 드리고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예, 되게 잘 봤고요. 그리고 영상이 되게 편안하다는 느낌 받았어요. 되게 좋았고요. 한 가지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랄까 나와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지켜주고 싶어하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그냥 주관적인 생각인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언어를 말을 던지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이 그대로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면으로 맞닥뜨리기 전에 이건 이러했다라고 먼저 좀 설명을 해주면서 뭔가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혼자 얻어맞는 걸 약간 미리 막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이걸 편집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이 없는 이 삶 속에서 이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고 하셨는지 좀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되게 말씀하실 때 부어체로 말씀하실 때 되게 좋고 쓱 들어오는데
사실 좀 나레이션이 너무 문어체적이고 길고 조금 낭독체라서 약간은 조금 간극이 좀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아 평소 말하는 거? 네. 아까 나레이션이 조금 너무 문어체적이었어서 아, 써 있는 글을 읽은 것 같이 많이 점점점 이렇게 흠뻑흠뻑. 앞선 질문은 악마의 편집이 없었다. 네.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진짜 내가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지? 너무 말이 많다. 어떻게 보면 처음이니까 그런 미숙함이 오늘 보면서 감동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 정확히 그 부분을 저도 보면서 깨닫고 다음번에는 좀 다른 분들이 조금 더 말할 수 있게 더 기회를 드려야겠다. 너무 나의 주관적인 시선으로만 하는 것에서는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또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송미 감독님이 항상 이제 본인 영상 만들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좀 나는 보는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약간 한 편의 에세이를 읽는 느낌의 영상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런지. 이 연구 역시 PD님. 제가 사실은 어제도 얘기를 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야기가 모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조금 저는 두려웠었어요. 예.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받아들이기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듯이 그냥 우리 그냥 편한 자리에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사는데 이걸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여기서 충분히 만족했고 뭐 그런 얘기를 감독님이 얘기를 한다고 해준 거라고 그냥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길어졌다 이거죠. 네. 저는이 들어가서 네, 그렇죠. 네. 네. 그 앞선 질문도 되게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사람들 따뜻하게 바라봐준 거, 악마의 편지 없었던 거. 이렇게 미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되게 마을 주민들답게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도 이 자리에서도 보이네요. 맞아요. 이 자리에서 보는 것처럼 다들 지켜주고 싶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은 정말 그 기존의 다큐보다는 굉장히 감독님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평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게 감독님의 특기라고 합니다. 에세이 톤의 어떤 또 영상을 만드는 그래서 또 어떻게 또 좀 더 다듬어져 나갈지 또 기대를 또 해보게 되는 걸로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맨 뒤쪽에 있으신 분, 네. 감명 깊었습니다. 그 이장님이랑 감독님께 한 가지씩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감독님은 이제 다음에 지금 뭐 없더라도 다음에 생각하고 계신 거 그리고 이장님은 지금 뭔가 하고 계신 거라든지 다음 스텝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어느 분부터 말씀 주실까요? 이장님 먼저. 네, 손 드실 생각. 네. 저희의 다음은 다시 처음입니다. 다시 일상이고요. 괜찮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작년 행정안전부 이제 정부 기관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고요. 이제 그런 기회가 아니라면 이제 또 저희는 다시 원래대로 저희 청년들 하지만 그때보다는 더 많아졌죠. 지금은 이 괜찮은 마을에 약 30명 가까이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작은 구멍가게 하나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사실 하는 일들은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쉐어하우스를 만들고 있어요. 좀 편하게 저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일도 하고 저희도 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또 다음에 또 다시 이 괜찮아 마을과 같은 기획이 더 커질 수 있다면 그때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좀 편하게 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괜찮아 마을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런 고민들로 계속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마을이 생기겠네요. 네. 또 감독님.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큐멘터리를 임할 때도 저의 개인적인 사적인 고민들을 푸는 과정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작품에도 수훈 감독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은 네. 네. 요즘에 여자로서의 나에 대해서 고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직업을 가진, 전문직을 가진 여성으로서의 나, 그리고 어떤 남자 앞에서의 나, 이런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요즘에 시대도 굉장히 많이 변하면서 그런 화두들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영상이라는 아주 주체적인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차용을 해서 한번 그런 작품을 언젠가는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동업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음 작품도 같이 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계획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이제 송미 감독이 이제 하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아마 제가 따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괜찮아 말 가기 이전에도 나름대로 서울에서 조금 그런 경제 공동체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고, 네, 뭐 실제로 되게 좀 현실적인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되게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갔다 오면서 그것에 대한 관심이 더 좀 증폭이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작품 욕심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송미 감독이랑 저랑 이제 같이 작업실 운영하고 작품들 같이 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둘뿐만 아니라 또 확대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좀 살아갈 수 있는 뭐 저희 업계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그냥 의견을 나눌 수 있을 누군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공동체를 좀 구현해 나가는데 저는 좀 더 큰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송미 감독이 한다고 하면 저는 할 거예요. 할 건데, 네. 네. 바늘과 실 뭐 이런 거 저희가 괜찮아 마을 돌아와서 변화가 뭐냐면, 저희는 결국에는 그래도 현재까지는 서울에 더 맞는 사람이다. 저희도 그거를 택했거든요. 목포행이 아니라 서울행을 택했는데, 저희가 촬영소 사거리에서 작은 괜찮아 마을처럼 서점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를 수집하는 친구들, 이렇게 가게를 붙여서 저희도 작은 공동체, 마을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내고 저희의 책임감은 저희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거든요. 아, 네. 핵심 알맹이는 서울로 챙겨 오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맨 뒤에 계신 분. 근데 이제 마지막 말에 좀만 보충을 하자면, 사실 저희는 이런 핵심 알맹이들이 저희 목포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만든 거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무료로 공개로 오픈한 거고요. 네. 또 저희 괜찮아 마을을 찾아오시면 저희 투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괜찮아 마을은 전국 어디에도 생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네, 마이크 받으셨죠? 네, 질문 주세요. 네, 저는 그 영화에 나왔던 명호라고 합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질문 조금 보충드리면, 저희는 지금은 생활 공동체처럼 그냥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공동체를 거쳐서 경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질문보다는 제가 작은 소원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혹시 그 휴대폰, 저희 괜찮은 마을 분들이 여기 많아서 한번 그 휴대폰 채팅창을 쳐주신 다음에, 제가 아까 그 10년 후에 우리에게라고 노래 같이 부르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아, 미리 사전에. 네, 그래서 제 소원 들어주시겠다고 다들 그래서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소원 이루려고 바이크 다른 이제 마을 주민 아니고도 관객분들이 많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끝나니까요. 네. 네. 우리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어차피 이제 끝나는 시간이 됐으니까 말씀하신 걸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퇴장을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노래 그 자영 씨 있나요? 그러면 희연 씨가 아, 어떡해요? 그냥 못 던지는 아. 거예요? 진짜 영화만큼 특이하네요. 네. 이런 지부이가.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제목은 10년 후의 우리에게라는 곡이에요. 몸을 실은 그대여 이 노래 들어보겠니 그 앞에 앉아있는 아저씨도 한때는 한창이었단다 우리는 마법박스에 달려간 그대여 이 노래 기억하겠니 저기 기대는 교복들 시끄러워도 우리도 그랬단다 문득 그날 산노을 그때가 그립다면 사원증 청사바지 구두 벗어 던지고 다시 춤을 춰보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영화 같아요. 네, 네. 영화의 연장선을 본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우리 모두 인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자리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